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 7월 20일 토요일 날 7월 20일이면 날짜가 이제 21일이네요. 오늘 21일 제가 날짜 잘못 썼습니다만 7월 20일까지의 어떤 시험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으면 같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얼굴 나오는 이유는 이야기면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의 채널을 좀 다변화시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테스트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장우석의 미국 주식 해갖고요. 내용을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또 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베스트 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뭐 사실 물가를 잠재우는 거 여러 가지 있고 사실 현재 미국 경기를 감안하면 당연히 돼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역 전쟁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계속 경기가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파월 의장은 사실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2번 더 해서 총 4차례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바로 또 얘기를 날렸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게 가져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달러의 악세를 지금 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달러의 악세를 가져가야지 당연하겠죠. 달러가 약세가 돼야지만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가 부동산을 했던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특히 부동산은 더욱더 달러 약세가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겠죠.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또 뭐 파월하고도 붙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꼬리를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은 독립기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또 인터뷰에서 살짝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IMF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3.9%, 그다음 내년 3.9%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국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딱 떼서 보면 미국이 2.9%, 중국이 6.6%,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만 2.4에서 2.2%로 하향, 일본도 1.2에서 1.0으로 하향, 한국은 2.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2.9%, 한국 2.9% 똑같죠? 대단한 겁니다. 미국이 2.9%라는 거는 내년에 3%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한 거죠.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률을 거의 뭐 3% 정도 가까이 갖고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용도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가 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일반 급여자들의 임금 소득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목표 그 인플레이션도 2.0%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약간 기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JP 모건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초래하는 무역 전쟁을 11월 중과 선거 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여러분 트럼프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혹시? 예,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 전 세계 상대로 대부분 다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작년도만 3,7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제가 수차례 언급을 드렸죠. 한국 돈은 한 400조 원 가까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거죠. 예, 미국은 뭐 사실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어쨌거나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계속 뭐 미국은 수입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계속 수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전쟁, 밸런스 깨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싸움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WTO에 가입하고 나서 중국이 가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이 WTO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1년도인가 가입했을 겁니다. 가입한다는 거 뭐냐면 앞으로 이제 무역을 각 국가 되게 교역을 하면서 상당히 나도 우리도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표하는 건데 지금 사실 보게 되면 제가 잠깐 예전에 언급했었죠.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분도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자동차를 중국 차를 얼마나 많이 누가 쓰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의 차를 수입할 때는 25%의 관세를 붙여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차가 딴 나라에 수출할 때는 자기 차 지금 현재 미국은 뭐 중국 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약간의 밸런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중국이 위안화를 너무 낮게 가져간다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자꾸 수출을 조금 뭐 알게 모르게 독려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조금 뭐 다른 나라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수출 위주로 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 사실 뭐 짝퉁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카피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가면 혼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관세를 얘기하면서 이걸 좀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군가 어느 대통령이 됐든 간에 만약에 계속 이런 언밸런스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손을 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스트롱맨인 트럼프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무역 전쟁을 미국이 경기가 하강할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올라갈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쨌거나 미국의 경기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의 무역 전쟁은 사실상 거의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만약에 이게 더 심해져 갖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많은 어떤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몰고 가다가 11월 중간 선거 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손을 잡는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사실은 이제 손을 잡으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별말 안 하고 있죠. 중국이 왜 이걸 참고 있을까요?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피해자라고 하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요. 무려 37건의 전 세계에서 소송이 발생한 겁니다. 소송이 발생했는데 중국이 2번 빼고 다 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지금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지금 뭐 미국을 막 씹지 못하는 거고 대놓고 이거를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는 정말 피해보고 있다고 떠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다 졌어요. 어쨌거나 뭔가 좀 중국이 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강한 이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제일 지금 현재 좋아지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맨 바닥에는 우리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그 임금 소득이 결론적으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활발하게 되면은 그 소비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또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또 그 훌륭한 인원들을 뽑고 그러면서 계속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민들이 약간 이제 소비가 그러니까 이익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국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번 2018년 2분기의 이익 성장률이 21%로 2010년 3분기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는 건 제가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이미 이제 실적을 발표한 게 무려 87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84%가 역시나 어린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이다.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시황에서. 물론 개별 종목 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거나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만 왜 좋아지고 있느냐는 표로 잠깐 제가 적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겁니다. 이게 딱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막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설명하면서 제 얼굴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연도별, 그 다음에 주간별, 누적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겠죠? 예, 이거 북미만 봅니다. 북미만 보면 지금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딱 화살표 긋지 않습니까? 화살표 이 딱 선을 긋잖아요. 선을 그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순유입, 왼쪽으로 가면 순유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북미가 가장 많은 큰 유입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미 쪽에서의 어떤 그런 유입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뭐,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금리 부분도 그렇고, 미국으로 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실 뭐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쉬는 것보다는 미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실적들 감안하면은 이런 현상은 당연한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양은 일단 마치고 그다음에 기업 리포트를 봐야 되는데 기업 리포트 보기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 마이크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좀 딴 데 있었거든요. 마이크 위치 바뀌고 뒤에 배경도 달라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제가 반디캠이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분짜리입니다. 10분 이상 안 돼요. 끊겨 그냥 갑자기 끊어지고 돈 내라고 그래요. 더 하고 싶으면. 제가 지금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돈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끊어지고 나서 엄청 당황해갖고 그 사이에 좀 장소 옮기고 좀 했는데 어쨌거나 10분 안에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위에 뭐 반디캠이란 또 그 로고가 나와갖고 나중에 돈 벌면 제가 사서 사실 뭐 그런 거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제가 이제 그 기업 리포트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리포트가 아닙니다. 한국 리포트 안 하죠. 저 같으면 저는 안 하죠. 미국 리포트를 미국에 대한 뭐 이제 뭐 리포트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머티리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미국의 유명한 이제 미국 기업 정보 사이트입니다. 올라온 글인데 어제 저녁, 그러니까 이걸 7월 22일이니까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저녁 8시 20분에 올라온 글인데요. 라티스 리포트라고 해서 최근에 리포트죠. 최근에 보고서 실적이죠.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나는 I'm not worried라고 해서 나는 이제 그 넷플릭스를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치보다 못한 글로벌 가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실제 발표치는 515만 명인데 원래 600만 명이 넘어가는 걸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감소가 아니고 덜 나온 겁니다. 덜 나온 거. 덜 나와서 장이 좀 빠졌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한 14%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빠지는 듯 하지만 막판에 한 5%까지 하락폭을 줄였던.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요. 제가 이거 금방 나온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방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월스트리트 is overly focused on trend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요 문구가 핵심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전 최근에 4분기 동안에 전체 20%에 달하는 현재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 20%에 달하는 2,600만 명이 최근 4분기 동안에 유입이 된 거다. 폭발적인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전체 5분의 1이 단 4분기에 그냥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한 분기 조금 우리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해서 크게 무리할 바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미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4분기에 이미 2,600만 명이나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 더 콘텐츠 파이프라인 is stronger than ever라고 해서요. is stronger than ever 하면 이제 뭐 그냥 뭐 진짜 최고죠, 최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정말 최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어떤 것보다 최고의 파이프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파이프라인. 쭉 보게 되면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 여기서부터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오바마 독점적인 계약을 했죠. 오바마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또 오바마 쇼 아닙니까? 쇼가 나올 거고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 할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쇼온다 라임즈 이런 것들 뭐 사실은 뭐 여러분도 더 잘하시겠죠. 저보다는. 저는 뭐 넷플릭스 가입자가 현재 아닙니다. 저는 양심 고백합니다. 저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아닙니다. 제가 좀 보면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겠는데 어쩌거나 저는 안 보고 있죠. 객관적으로
넷플릭스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가입자라고 그러면 넷플릭스를 객관적으로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뻥입니다. 예, 제가 그냥 둘러대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강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사실 요번에 에미상에서요. 에미상 112개의 부문에 후보에 올랐어요.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 HBO를 이겼어요. HBO를 이겼어. 에미상에서. 이번에 뭐 보시면 돼. 기사 이미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훌륭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웬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해서 아직 오바마는 보여주지도 않았어 이겁니다. 이제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에 대해서는 감안하면 넷플릭스에 걱정을 뭐 할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이죠. earnings 서징이라고 해서 실적이 정말 폭발적이다.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근에 작년이죠. 주가가 55% 올라가고 올해 뭐 120% 올라가고 뭐 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쓰신 분이 하면서 실적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에도 15센트가 주당 순이익이었는데 지금 85센트 나오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봅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2017년에 주당 순이익 1년치를 보자는 거예요. 1년치를. 우리가 사실 뭐 쪼개지 말고 1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이 1.25달러, 1불 25센트인데 불과 2년만 지나면 2019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일을 얘기하는 건데 4달러 35센트가 된다. EPS가 3배다. 트리플. 엄청난 거 아닙니까? 3배로 보여주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쉽게 해서 실적 좋은데 뭘 걱정이야? 콘텐츠가 좋은데 뭘 걱정이야? 가입자 어쩌다 쪼까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2019년이면 얼마 얘기합니까? 가입자를? 어떤 분들은 2019년, 어떤 분이 2020년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3억 명이 될 거다. 지금 1억 3천만 명인데 과연 3억이 될까요? 하지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런 거에 단기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견이 있겠죠. 제가 이제 읽어드린 거는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사이트에 나온 글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견은 환영합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나왔던 어떤 저명한 전문가 얘기를 제가 보여드렸음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간간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방송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짜집기 해서 올려드리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